네, 안녕하세요. MCC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차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랑 편하게 대화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 준비되셨을까요? 네,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소주 제조사입니다. 수익성이 계속 부진한 상황이어서 지원자님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프로젝트를 의뢰해 왔습니다. 클라이언트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클라이언트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로 클라이언트가 판매 중인 소주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소주 이외에도 맛에 따라 베리에이션이 가능한 과일 소주 등도 판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주 이외에 맥주나 청주 등 다른 주종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기본 소주 하나만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의 밸류 체인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원재료를 조달해서 소주를 제조하고 영업을 통해 판매 및 유통하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클라이언트가 이 전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유통 단계의 경우 중간 벤더를 거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와 영업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 유통 채널 관련 법적 규제로 인해 제조사가 유통 채널에 직접 납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간 도매상을 거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간 도매상을 거쳐 도달하게 되는 최종 유통 채널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술집, 음식점 등 식품 적객점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채널들을 전부 커버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지, 혹은 제가 놓친 다른 채널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채널은 그 정도만 보시죠.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수익성 부진이 의미하는 바를 좀 명확하게 합의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수익성이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익성이 최근 몇 년간 감소 또는 정체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꾸준히 성장을 했더라도 클라이언트의 목표치를 하회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클라이언트는 시장의 후발주자로 이제 진입한 지 5년 정도 된 플레이어인데요. 출시 이후 매출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정체된 원인이 궁금한 거죠. 네, 말씀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수익성 부진이라는 문제 상황을 매출 정체로 재정의하고 비용보다는 매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에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클라이언트만 겪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 클라이언트만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시장은 오히려 성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사의 MS와 경쟁사 관련 데이터를 알고 싶습니다. 매출 하락이 자사만의 문제라면 경쟁사와의 비교를 통해 현 시장 내 자사의 포지셔닝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사는 5% 미만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업계 5, 6위권입니다. 1위사가 30%, 2, 3위사가 각각 20%를 먹고 있고 나머지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지 공유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Where, Why, How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크게 공급과 수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공급 측면의 경우 생산 역량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수요 측면은 다시 중간 도매상, 유통 채널, 최종 소비자로 나누어 어떤 주체의 니즈를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소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발생 지점이 파악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출 정체를 턴어라운드하기 위한 전략을 제언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선 단계에서 분석한 근인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과 다른 관점에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간접적인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고요. 문제 발생 지점 파악부터 진행해 보시죠.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수요 측면 분석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클라이언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중간 도매상, 유통 채널, 최종 소비자로 나누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개의 주체 중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나요? 중요도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중간 도매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매출은 도매상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도매상을 확보하고 있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물량을 판매하는지가 매출 규모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최종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클라이언트의 상품을 충분히 수요해야 유통 채널에서 상품을 입고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발생하고 이것이 도매상과의 계약 체결이라는 연쇄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좋네요. 그럼 말씀해 주셨듯이 문제 상황 진단을 위해서는 중간 도매상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도매상을 통한 매출 드라이버를 구성해보고 어느 지점에서 경쟁사 대비 부진한 상황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매상 수 곱하기 도매상당 판매량으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현재 클라이언트의 도매상 수가 경쟁사 대비 현저히 적은 상황은 아닐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이언트 도매상은 60에서 70개 정도인데 경쟁사랑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보하고 있는 도매상 수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매상당 판매량 자체가 경쟁사 대비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매상당 판매량은 다시 도매상당 유통 채널 수 곱하기 채널당 공급량 곱하기 클라이언트 점유율로 쪼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클라이언트들의 도매상들이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채널의 수가 자체가 적은 영세 도매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유통 수가 적으면 무조건 영세한 도매상일까요? 대형마트를 5개 확보하고 있는 도매상과 일반 술집 10개 확보하고 있는 도매상 중 소주 제조사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도매상은 어디일 것 같나요? 제가 판매량을 쪼갠 드라이버들 중 유통 채널 수에만 집중하고 채널당 공급량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네, 절대적인 유통 채널 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공급 물량 자체가 많은 대형마트 등의 채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X축으로는 위에 3가지 드라이버들을 깔아놓고 Y축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소매점,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 술집, 식당 이렇게 3가지 유통 채널을 깔아두고 각각의 채널 수와 판매량을 경쟁사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결국 저희 클라이언트가 확보하고 있는 도매상들이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도매상인 것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한 번에 공격적인 물량을 팍팍 공급하는 대형마트 대상 도매상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은 뭘 보면 될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명확해졌으니 해당 문제에 대한 근인을 분석해야 해결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클라이언트가 경쟁사 대비 좋은 도매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측면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소주에 대한 최종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도매상 입장에서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의 경우 기본 소주 한 종류만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에서 공급 물량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종을 함께 생산하는 경쟁사가 있을 경우 다품종 다량 공급을 통해 도매상 입장에서 더 좋은 수익성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모두 설득력 있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턴어라운드 전략에 대해 논의를 가볍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현재 매출 정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앞서 근인을 분석했던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각각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소주 소비자들의 커스터머 저니를 그려보고 각각의 단계에서 KBF를 도출하여 이를 소구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설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이나 맛에서의 차별화가 어려운 소비자다라는 점에서 브랜딩, 광고 등 마케팅 측면에서 기존 소주와 구별되는 분명한 포지셔닝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물량 규모 확보를 위해 과일 소주 등 기존의 카파 혹은 용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제품을 출시하거나 물량을 몰아줄 수 있는 대형 도매상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도매상 수를 효율화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석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내용을 클라이언트사에게 피칭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클라이언트는 현재 매출 정체로 인한 수익성 부진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네, 해당 업계에서는 대규모 소매점을 대상으로 물량을 대량 공급하는 도매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클라이언트사는 경쟁사 대비 후발주자로 교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클라이언트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 각각에서 교섭력 증진을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을 제언드립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차별화되는 브랜딩을 통해 최종 수요를 확대할 수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충분한 물량 규모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차 면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